반갑습니다. 여기 환경 좋네요. 맨날 이리 올게요. 속리산도 가끔 갈게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싸게 팔면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단 하루만 없어도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제품을 우리는 취급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잘못 배워온 분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 직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물건을 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들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결국은 다 망가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권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한 편의 영화로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되고,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머릿속에다가 그리셨습니다. 어제 잘 그리셨어요? 네. 이 영화는 하루 저녁에 다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다듬고 더 다듬어서 완벽한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 시나리오만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성공한 모습만 머릿속에 그려놓으면은 과연 내가 성공을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답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현실과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머릿속에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변한 힘으로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은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완성된 모습을 그려놓으라. 그거를 그려넣기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 몸도 바뀌고 주변까지도 바꾸어서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성공한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을 점점 다듬어서 더 세밀하고 명료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매달 여기 오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더욱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공한 나의 모습이 바로 나를 이끌어서 성공자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는데, 저희 애터미의 사원을 보면은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린 그 비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비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그 비전에서 깨어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타이완 가서 비전을 타이완 말로,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몽상입니다. 몽상, 꽃몽자에 그 생각할 상자. 그래서 이 몽상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꿈 깨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몽상 위에 계속 굳세게 서 있으면은 현실이 거기까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몽상이 깨져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몽상을 깨버리는 순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실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상을 만들어내는 것,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몽상에서 깨어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비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이 이 비전으로, 몽상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그거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이 몽상까지, 비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겸손해야 되냐면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비천한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서비스 정신은 서번트의 정신이에요. 서번트. 서번트는 노예가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파트너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노예 수준에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비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아주 중국 분들이요 번역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겸비하게, 겸허하게 섬기기만 하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 몽상까지, 비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만은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고 선봉이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에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비한 자세를 갖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 겸허, 겸비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창업 이념인데요. 첫째는 생존입니다. 생존. 저는 창업을 해서 한번 망해본 적이 있어요. 망해봤더니 이게 범죄자가 되더라고. 기업은요, 하다가 망하면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형사적인 부분은 아니라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굉장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직원들 다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가족들의 생계가 바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파트너가 됐던 거래처들 다 끊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원인을 보니까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왜 망하죠? 망하는 걸 보니까 비용 때문에 망해요. 비용이 한 푼도 발생을 안 한다고 하면은 기업은 문 닫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극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극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 제로화 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을 봤더니 유통회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비들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용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어디다 잡았냐면은 무인회사에다 잡은 거예요. 무인회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절대 목표인 거예요. 무인회사를 만들면은 누구도 그 이상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오피스를 이 오토메이션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피스를 오토메이션화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만 있고 사람은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야. 그래서 애터미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 일을 해야 되겠죠. 애터미에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진짜 일이다. 그래서 일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목표를 삼아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죠. 돈 버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 버는 일을 진짜로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진짜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직장에 계속 출근해서 돈 버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돈 제대로 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돈 버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돈 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일을 어느 일정 기간 안에만 딱 일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벌리거나 이미 충분한 돈을 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진짜 돈 버는 일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 돈을 번 사람은 돈 버는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얄 마스터들 일 안 해도 돈이 계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로얄 마스터 되신 분들은 왜 일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헌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수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헌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수당하고 어떻게 보면 별 상관없어요. 왜? 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나도 5천 이상 더 나오질 않게 돼 있어요, 저희 시스템이. 그런데도 계속 와서 강의도 해주고 해외 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그거는 공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해주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끝내버리는 것, 그게 진짜 돈 버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려고 하면요, 돈 버는 일을 언제까지만 하면은 나는 돈 버는 일이 끝난다, 이런 일을 찾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멍청이들이 계속 한 달에 몇백만 원 준다고 거기 가서 꾸역꾸역 일을 하고 그걸 중단하는 순간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벌리는, 그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근면성실하지 마세요. 아주 근면성실한 것은 아주 멍청한 거예요. 가능하면 근면성실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면성실하라고 한 것은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다 근면성실해 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국정교과서에다가 근면성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근면성실하라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면성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버는 일도 어느 순간까지만 딱 하고 딱 끝내버리고 평생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평생 쓸 돈을 벌 수 있는 그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평생 꾸역꾸역 일을 해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 좋아요. 기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사장 지도 꾸역꾸역 하던가요?
안 그래요?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요. 별로 일 안 해요. 경영자들은 보면은. 물론 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꾸역꾸역 일을 하죠. 불같이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딱 만들고 나면은 누구만 일해요? 예, 직원들만 일하고 있어요. 근면성실한 직원들만. 그런데 누가 성공을 하냐면은 그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일을 끝내버리는 것이 진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무인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문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는 한 명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품 주문을 받는 사람도 없어요. 돈을 받는 사람도 없어요. 뭐가 받냐면 은행 컴퓨터가 받고 카드 회사가 받아가지고 알아서 우리 법인 통장에다가 다 넣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주문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수당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적을 전부 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배송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치게 되면은 그게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택배회사 창고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회사 창고의 프린터에서 그 택배 전표를 찌지직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택배회사 창고에 전표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오자 찍어보세요. 오자가 나와요. 그렇다고 오자 찍지 마세요. 택배하는 사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만들고 일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창의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적 기업이니 뭐니 그런 게 전부 지금 저희 안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속도. 이거는 생존은 이제 존재에 관한 개념이죠. 요거는 이제 성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장. 요거는 태어나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속도. 속도는 성장에 관한 개념인데 성장은 이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수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승수의 법칙. 우리는 이 가감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를 보면은 놀라울 만큼 무서울 만큼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뭐 하고 같냐면은 A4 용지를 50번을 계속 접으면은 고리가 달나라까지 도달을 한다 이거예요. 50번을 접으면은. 그러니까 그 0점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그것을 계속 두 번 접고 그 다음에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하면 50번만 접으면은 그 길이가 달나라까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버느냐 한 달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하고 갔냐면은 종이를 50번을 접었더니 달나라까지 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맞다 하는 거예요.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16명 되고 2배수로만 계속 늘어나도 2배수로만 늘어나도
한 달만 지나면은 10만 명이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수의 법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으로 이것을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버는 거지, 계속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의 법이 35%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35%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제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렬 속도예요. 병렬 속도. 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직렬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었습니다. 한 5, 60년 동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 자료를 카피해 주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배우는데 빠르면은 한 달, 늦으면은 6개월, 1년 가까이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배우는 데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렬 속도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애터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세미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람을 데려오면은 이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 사람이 배워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봤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너도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들어봐. 뭔데? 그러면은 나도 잘 몰라.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좀 멍청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가 들어보면은 아주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와가지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또 세미나에 한번 가보자 해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이거를 쫙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배워가지고 3개월 후에도 가르치기가 힘들죠. 또 6개월 후에도 가르치기가 힘들죠. 이런 속도로 나가면 굉장히 속도가 늦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고, 야, 다음 주 또 저 원데이 세미나 가보자. 또 다음 주 원데이 세미나 가보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면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가면은 이게 정말 이제 폭발적인 속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봤어. 그랬더니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야, 여기 들어가봐 하고 파파파파팍 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오, 괜찮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들에게 파파파파팍 띄우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안에도 몇천 명한테 퍼져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전파되는 속도하고요, 내년에 전파되는 속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아날로그 세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 디지털 세대보다는 아날로그 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디지털 세대들이 지금 신세대들이 몰려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폭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렬 속도, 이 속도로 가는데 우리의 방송 시스템이 지금 굉장한 역할을 해주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세미나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앞으로는 굳이 여기에 다 모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결국은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센터에 앉아가지고 다 들어. 이런 화면 띄워가지고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이 IT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한국 기업이 좀 빨리 가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전달 속도가 아니고 속도가 같아지면은 결국은 뭐가 결정하냐면 내용이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빨리 전하긴 전하는데 전달을 받아봤더니 비싸. 품질이 별로야. 그러면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전에는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좋다고 설명하고 세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은 옆에서 내가 꾸역꾸역 좋다고 세뇌시키는 작업, 그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딱 받아본 사람이 싸고 좋네, 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칫솔 딱 받아봤더니 990원 싸고 좋네,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을 하면은 그 사람도 느낌이 싸고 좋네, 전달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용 면에서 정말 메시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그 회사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자는 누가 되느냐면은 내용에 충실한 회사, 그 회사 하나만 살아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100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는요, 굉장히 겸손한 목표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균형입니다. 균형은 분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분배. 자, 여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속도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재화를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분배다 하는 거예요. 분배는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배를 할 때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무 물통 이론하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물통이 있죠. 나무로 만든 물통이 있을 때 이 나무의 높이를, 이 나무 조각의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물을 가장 많이 담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태준다고 하면은 물이 이만큼 더 담기는 것이 아니고 이 레벨로 낮아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이 간 것을 잘라가지고 적게 간 쪽에다 이렇게 붙여줘야만 가장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다,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된다. 요거는 이제 분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한 재화를 어떻게 하면은 분배를 잘 할 거냐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애터미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당만 많이 주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쫄쫄 굶고 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갈래? 아니면 나도 사업자나 할래?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소비자가 있어요. 이 소비자한테도 적당한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만 이익을 쫙쫙 빨아먹고 소비자한테 나눠주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붙어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도리어 빨아먹어, 마이너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여기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애터미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의 이익이에요.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물건을 쓰기만 하는 걸로도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른 유통 라인에 가서
할인 매장이나 아니면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치약을 사는 거, 여기 화장품을 사는 거, 비타민을 사는 거, 그거보다는 애터미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사업에서 수당 한 푼도 안 받더라도 애터미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 이게 우리의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여기에 기초를 두고, 그러면은 요 이익은 다른 데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왕창 씌워가지고 많이 받아오면은 여기가 커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익을 많이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른 데는 10이라는 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10이라는 이익을. 그런데 우리는 1만 보자 이게 1. 그런데 이 1이라는 것이 다른 유통라인보다도 경쟁력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1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100으로도 만들고 1000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 잡아가지고 10을 땡겨가지고 10으로 희생을 시켜갖고 나눠먹는 것보다는 1만 가져와. 다른 데는 2야. 다른 할인 매장 이런데. 근데 우리는 1만 가져와. 조금 적게 가져와. 그런데 이 숫자를 100으로 늘리고 1000으로 늘리면은 결국은 이 10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조금만 낮아도 계속 흘러갈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대통 마케팅 회사들이 바가지로 퍼올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이프라인이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려 있어. 그런 파이프라인 100날 만들어도 물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잡아다가 거기다가 또 억지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막 매출 쳐가지고 또 연장시켜나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다른 파이프라인보다도 낮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끝이 낮게. 그러면은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나무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면은요, 떡을 똑같이 나누면은 공평한데, 저한테 공평하다고 할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내가 조금 갖고 떡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럼 저보고 공평하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평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누면요, 절대 공평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언제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그러느냐? 내가 조금 갖고 뚝 잘라서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공평하대. 왜 그러겠어요? 나무떡이 커 보이니까 그래야 이쪽하고 저쪽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수당 받는 것만큼 파트너한테 나는 해줄 만큼 해줬어. 나는 정말 내가 받은 만큼은 했거든. 이렇게 하면은요, 파트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요. 파트너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우리 스폰서는 자기가 받아간 것보다도 몇 배를 더해줄 때, 아, 정말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취하는 이익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괜찮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리더는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더 이렇게 줘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면은요, 항상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생을 해서 점점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